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동아에스티에 25년 이상 이제 재직하면서 대사질환 신약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아가 신약 개발 전략을 이제 좀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동아에스티의 임원으로서 지금 면역질환 연구와 대사질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회사인 유로보에서 저희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CSO로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의 신약 개발 연구에 큰 지주가 되신 저희 명예 회장님께서 10월 초에 작고하셨습니다. 저희 2006년도에 저희 동아 연구소에다가 글을 써서 주신 게 이제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은 신약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의 신약 개발 연구를 사실 끝이 없이 계속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긴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건데 그 부분을 든든히 지원해 주시던 명예회장님께서 자꾸 하셔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 신약 개발 관련돼서 이제 그 신약 개발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아 제약일 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전문의약품 동아 에스티인데 동아 제약이 국내 제약회사에서 최초로 연구소를 설립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명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연구소를 만들었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 지금 이 장표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약이라는 것을 만들 엄두가 안 났으니까 단순히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해서 만들다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베스트 인 클래스의 신약 자사 신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10호 신약인 자이디나를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위치가 좀 불편한데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저희가 감염 관련된 그 항생제로서 24호 신약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관여해서 만든 그 슈가논이라는 당뇨 치료제를 론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행보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재조합 신약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에서 팔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2000년대에 좀 쌓여진 역량을 가지고 이제 조금은 위험이 덜한 이미 검증된 타겟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세계 최초의 신약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가지면서 지금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그래도 주류인 그 내분비계 프로덕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랄까 혁신 신약이다라고 하는 아직 프로덕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연구 개발 부문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삼고 2년 전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적일까라고 해서 R&D 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발을 붙이고 있는 건 내분비계에서의 주요한 그 제약업계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달라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집중할 분야는 항암 신약과 면역 질환계의 신약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내분비계와 이제 소화기계 신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신약들은 사실은 성공 확률은 높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나왔을 때 시장에서 우리에게 그 기업에게 주는 임팩트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중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왼쪽 위에 보시면 항암 신약과 면역 조절 신약의 경우에는 그 성공 확률은 낮지만 시장에서 임팩트가 큰 그런 질환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항암 분야와 면역 조절 신약 부문으로 집중해서 R&D 역량을 쏟아부어서 뭔가 지금 오늘 행사의 그 제목이로 한 퀀텀 점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저희 연구 조직을 좀 개편을 했고요. 기존의 바이오텍 연구소, 그다음에 신약 연구소, 제품 개발 연구소 이렇게 분할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R&D를 리스트럭처링 했고, 그런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베스트 인 클래스는 저분자 화합물 신약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달러티라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모달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약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항암과 그 만성염증 면역 쪽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모달러티를 가리지 않고 좀 신약 개발을 시도하겠다라는 저희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완을 해서 현재로는 항암과 그다음에 면역 부분에 대해서 초기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뒷부분에 두 가지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존에 한 2010년대 초부터 중반에 걸쳐서 개발했던 저희 자사 신약이고 신약 후보 물질이고 지금 현재 임상 개발 중인 글로벌 임상 개발 중인 두 개의 에셋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슈가논이라는 베스트 인 클래스 혈당 강화제를 출시하고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약 개발의 A부터 G까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파이가 큰 곳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성은 있지만 남들이 안 하는 타겟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슈가논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진행했던 당뇨 치료제 타겟, 선택했던 당뇨 치료제 타겟이 GPR119이라고 하는 수용체고요. 그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약물로서 DA1241이라는 물질이 임상 후보 물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DA1241이 타겟한 GPR119 아고니스트로서는 앞에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 없고요. 그래서 first in class 포텐셜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GPR119 아고니스트는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에서 적응증에서 치료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저희는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제약업계 뉴스에서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쉬, 그다음에 비만, 이 화두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제약 바이오업계 뉴스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질환 영역이 이제 NAFLD라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현상적으로 원래 지방은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간 조직에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됨으로써 지방간이 증가하고 지방간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염증 유발 인자를 만들어내고 지방 간세포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염증 세포를 불러일으키면서 염증 세포 침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간 섬유화로 진행이 되고 이후 단계로 악화가 된 비가역적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간질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인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방간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 지방간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방간염으로 해서 염증과 약간 섬유화를 갖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 2형 당뇨라고 하는 혈당이 높은 사람들, 2형 당뇨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80%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어서 언제든 이게 잉여의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축적돼서 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방 간 질환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질환으로서 두 개가 공존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방 간염으로 진행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절반 정도의 당뇨 환자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지방 간염을 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동반하고 있는 혈당도 같이 치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치료제로 넘어가서 정증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오늘은 내쉬 비알코성 지방 간염이란 용어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내년 이맘때는 이게 저희가 매쉬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6월에 학회에서 이렇게 유럽과 미국 학회, 라틴 아메리카 학회에서 연합해가지고 내쉬라고 하는 나필드라고 하는 용어에는 비알코올, 알코올과 그 다음에 팻이라고 하는 뚱뚱하다는 사람을 폄하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최근에 용어를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겠다라고 학회에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필드, 그 다음에 매쉬 해가지고 용어가 바뀌었고요. 아직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오늘 말씀드릴 때는 내쉬라고 명칭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6월에 이제 원래 당뇨를 혈당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 당뇨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방 간 질환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해라라고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들은 그 조절하는 약물이 지방 간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이 환자들에게는 처방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쉬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혈당 강화나 다른 대사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테라피틱 옵션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비침습적으로 지방 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 연령과 그다음에 간 기능을 얘기할 수 있는 플레이틀릿 카운트, 혈소판 숫자, 그다음에 AST 레벨, ALT 레벨 이걸 가지고서 FIB4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나필드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 만약에 GLP-1 애널로그나 아니면 SGLT2 이니비터 같이 지방간을 낮출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혈당 강화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게 이렇게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이 아마 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래에 되면 이게 정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개발을 통해서 시장에 나올 약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임상을 진행하고 레이블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내쉬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어디를 공략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세포의 지방이 원하지 않게 축적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방은 어디서 올까요? 음식물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루트로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조직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녹았다가 다시 간으로 업테이크 돼서 여기서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이 지방산으로 합성되면서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으로 해서 지방이 축적돼서 지방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축적된 지방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염증 유발 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세포도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여기 간 조직에 있는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로 부족해서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염증 세포를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진행이 되죠. 염증이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는 곳을 청소하고 빨리 복구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면 자체 정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후에는 정화 능력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제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섬유화가 진행될 때는 간성상 세포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콜라겐이라고 하는 섬유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두부처럼 말랑말랑해야 되는 간이 탄성을 잃어 가지고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질병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내쉬를 타겟으로 하는 질환은 이 지방 간이 축적되는 이 메커니즘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섬유화를 타겟으로 하는 부분의 신약들은 제 체감상으로 그려놓은 플랫인데요. 메타볼릭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억제하는 타겟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타볼릭 개선은 지방 대사 개선만을 통해 가지고는 질병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긴 임상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치료 효과가 높은 부분을 타겟하려면 염증과 섬유화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 많은 시도가 없었긴 했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질환 약물들은 아직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좋은 타겟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좋은 약물이 아니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올해가 내쉬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벤트가 많았던 해입니다.
6월 달에 3상을 2번 시도, FDA 문을 2번 두드렸던 그 회사가 인터셉트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6월 달에 최종적으로 FDA에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료로는 승인 못 해줘. 추가적인 장기 아웃컴 결과를 가져와. 엄청난 투자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리젝트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내쉬 치료제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이제 합병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 염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안티 내쉬 치료제의 실패 사례가 있었고, 같은 6월 달에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로서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 베타라고 하는 타겟에 작용하는 아고니스트인데요.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해서 내쉬를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지금 3상에서 FDA가 규정하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모두 만족시켜서 지금 빠르게 리뷰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내쉬 치료제에서 첫 번째 FDA 승인을 받는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약물이 나오면 모든 다른 내쉬 치료는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마드리갈의 레지메티롬이라는 이 약물은 그러니까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간염 치료 효과의 약물이기 때문에 대사적 개선 효과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런데 섬유화 개선 효과는 아직도 여기 한 30% 정도의 환자만 반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 환자들 70%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맷 니즈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개발 중인 회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공략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비만에서도 지금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애널로그입니다. 체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간을 개선시키고 그것이 내쉬의 진행을 억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리고 라니피브라나라고 해서 PPAR, 알파, 감마, 델타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펜피파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이 약물도 임상 2상에서 섬유화와 그다음에 대사 관련된 개선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던 약물입니다. 이 두 개의 약물 이외에 아람콜의 그 지방간 억제할 수 있는 지방산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CD1 그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지금 파이프라인 DB상에서는 액티브한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에서는 액티브한 것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약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모두 대사적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계열의 약물이고, 내부에서도 국내 제약회사도 많은 그 타겟을 가지고 현재 임상 개발 중입니다. 최근 기사인데 저희가 이미 임상을 환자를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준비 중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회사가 이제 3상을 통해서 FDA 승인된 약물이 나오기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많은 회사가 나머지 언맷 니즈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2상을 통해서 약효를 입증했던 물질을 계열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펀더의 그 수치, 그러니까 한 30% 정도의 환자가 반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약물을 투여했을 때 70% 가까이 환자는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 이 내쉬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계열의 신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 기대가 높은 질환 영역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겨우 하나가 FDA 승인 받을 수 있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표에서 보시면 한 70%, 80%가 다 대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섬유화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적은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도가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약효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치료제는 간독성이 나타났습니다. 간독성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치료 효과를 보여야 하는 장소가 간인데
약물이 보통 들어갔을 때 몸에서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간에서 마구마구 대사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려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간에 데미지를 미치게 된다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약효가 부족했느냐? 이 질환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발된 질환이고 따라서 병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약물을 투여받을 때 환자마다 지방간은 약한데 염증이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 섬유화가 없을 수도 있고 환자마다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호모지니어티라고 하죠. 임상적인 균일성을 갖고 임상을 디자인해서 성공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앞서서 병태 생리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방이 축적되는 간세포, 그다음에 거기서 활성화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세포, 그다음에 섬유화를 유도하는 성상세포 이렇게 세 가지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중에 계속 대사적으로 축적만 덜 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 각각 염증세포와 그다음에 섬유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까지 타겟해가지고 이 다중작용을 해야지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방향성, 접근 방법으로서는 한 가지 몰리큘이 다양한 작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각각의 작용을 갖고 있는 약물을 병용하는 방법의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1, 2, 4일 물질은 스테아토시스에 대한 작용과 그다음에 염증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 성상세포에 대한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몰리큘이 다중작용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는 컨비네이션 파트너를 초기부터 전임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2상 단계에서 빠르게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임상 연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겟하는 GPR119라는 타겟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R119는 이제 멤브레인에 있는 수용체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혈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전으로 보고가 돼서 혈당 강화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이오로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지질 대사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임상 시험에서 앞서 나가던 두 개의 물질들이 혈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물질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그럼 동화는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가장 많이 진행했던 물질이 혈당 강화 에피커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물질을 넘을 수 있는 에피커시가 있다고 하면 내쉬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선별해서 지금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질을 선별했던 가장 키데이터입니다. 인비보에서 혈당 강화 에피커시를 비교했고요. 아무리 용량을 높여도 이 약물들은 더 이상 혈당 감소 효과가 증가되지 못하는데 저희 약물은 더 낮은 용량에서 충분한 혈당 강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임상 결과를 통해서 최종 임상 후보 물질을 선정했고 그 선정한 물질을 가지고 다이치 상교가 실패한 그 임상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평가를 했고 임상에서도 이런 에피커시 증가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에 맞는 바이오 마커의 변화도 확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임상에서도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다이치 상교의 임상 결과보다 훨씬 개선된 그 혈당 강화 약효를 갖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물질은 염증세포 활성화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섬유화 단백질을 생성하는 성상세포 활성화도 억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쉬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방간과 염증과 섬유화를 억제한다라는 단일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제 복합제를 찾는 과정에서 저희 메커니즘상 DP4 저희제가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임상 시험에서 내쉬 모델에서 진행을 해봤더니 역시 단일제보다 우수한 그런 내쉬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선별된 지표에서뿐 아니라 전체적인 유전체라고 하죠. 전체적인 유전체 발현의 변화에서도 내쉬 질환 모델에서 정상 조직으로 가는 이런 양상으로 보여줌을 확인했고 저희 물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증 개선 효과가 뛰어난 물질이며
그다음에 섬유화 모델에서도 단독으로서 체중 감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유화를 개선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DA1241 GPR19 아고니스트는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와 면역세포와 성상세포의 모든 타겟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 세포들의 각각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지방간염의 진행을 억제한다. 그리고 저희가 바람직한 그 병용 파트너로서 DP4 저해제와 GLP-1 애널로그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임상 이상을 2A 이상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D1716이라는 것은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의 GLP-1 글루카곤 리셉터 듀얼 아고니스트이고 현재 비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개발을 준비하려고 지금 IND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스토리는 모두 아실 테니까 우선 GLP-1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에 그 1일 1회 주사제로 해서 리라글루타이드가 싹센다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 효과가 5%로 굉장히 미미했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최근에 뉴스에서 아직 임상 시판되기도 전에 마운자로라는 이름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상에서는 체중 감소 효과는 15에서 20%는 돼야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제가 긴 이야기는 줄이겠지만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에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것이 이 GLP-1입니다. 그래서 GLP-1은 현재 39개의 그 엔터티가 있는 P2, P3까지의 엔터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약효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아고니즘을 넣거나 그다음에 주사제이니까 경구로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지금 유망주는 티어제파타이드와 그다음에 이 GLP-1 저분자 화합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방향성을 달리했습니다. GLP-1 리셉터와 글루카곤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식욕뿐 아니라 말초에서 대사 증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질이 다른 체중 감소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차세대 그 비만 치료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옥신토 모듈린 백본을 기반으로 해서 펩타이드를 지속성 펩타이드로 만들었고 저희 DA1716이라는 물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지속성 펩타이드, 주 1회 지속성 펩타이드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임상 시험을 통해서 얘가 사료 섭취량을 감소시키면서 말초에서도 기초 대사량을 증진시키는 저희가 생각한 컨셉을 모두 갖고 있으며 지금 아직 발매되기도 전에 그런 히트를 쳤던 티어제파타이드, 마운자로의 버금가는 그런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도 세마글루타이드보다 우수하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금 임상 1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아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내분비계 제품군을 가지고 캐시카우로 해서 연구 비용을 충당하면서 지금 현재 메타볼릭 에셋을 가지고 대사질환 에셋을 가지고 글로벌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방향을 새롭게 시도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서는 혁신적인 신약을 항암제와 염증, 만성 염증 질환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고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퀀텀 점프를 이뤄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